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5,500포인트를 돌파하며 보여준 놀라운 상승세의 배경과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뒷받침되고 있으며 수급 상황 또한 매우 긍정적이라 올해 안에는 지수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시장이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목소리가 컸지만 이제는 사법 개정과 세법 개정을 통해 재가치를 찾아가는 정상화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황의 강력한 업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지수를 힘차게 끌어올리는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올해 코스피의 주당 순이익인 EPS를 최소 430포인트에서 최대 580포인트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들의 평균값인 500포인트의 적정 멀티플인 12배를 산술적으로 곱해보면 산술적으로 6,000포인트라는 상징적인 수치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당 순이익 440포인트에 멀티플 12배를 적용한 5,280포인트 정도에서 단기적인 조정이 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장의 에너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수가 멈추지 않고 더 올라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 수급이 이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탑의 차트 흐름과 수급 현황,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전체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 수준보다 더 위로 향할 상승 여력이 충분합니다. 아시아 시장의 평균 멀티플이 보통 12배에서 13배 사이임을 감안하면 우리 지수가 5,200포인트 선에 안착한 것은 이제야 평균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만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역의 주식시장이 동반 상승하며 전체적인 멀티플 기준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국가들의 증시가 더 높은 멀티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저평가 구간에서 이제 막 탈출한 우리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저평가 해소 과정은 올해 들어 대규모 부동 자금들이 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되면서 더욱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장이 쉽게 빠지지 않는 또 다른 대외적 요인은 바로 올해 11월에 예정된 미국 대선이며 이는 미국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를 강하게 자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 변동과 선거 전략에 따라 미국 정부는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전 세계 증시는 풍부한 돈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미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는 한 우리 시장도 하락 압력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입니다. 국내 내부적으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이른바 3법 개정과 배당 소득 분리 과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이 시장을 떠받치는 가장 든든한 기초 지지대입니다. 자사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3법 개정은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선언적인 의미를 넘어 실제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구체화하는 매우 강력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당초 설 연휴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이러한 개정안들이 3월로 다소 미뤄졌지만 이는 오히려 시장의 지속적인 기대감과 모멘텀을 제공하는 긍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정책적 이슈가 살아있는 지주사와 배당 관련주들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모멘텀은 이미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호재로 남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 5,500포인트 달성이 과도한 급등이라기보다 탄탄한 기초 체력과 정책적 기대감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지수가 어디까지 더 올라가느냐는 수치보다 어떤 섹터와 종목이 수익률을 주도할 것인가 라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급의 주체를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선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강력하게 견인하는 독특한 양상을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짧은 상승기 이후 9월과 10월에 걸쳐 반도체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반면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종종 매도 우위를 보이며 종목별 차별화 전략을 쓴다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의 패시브 자금이 우리 시장에 더욱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화 환율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원화 가치가 강세로 돌아서며 달러당 1,300원대 이하로 진입한다면 외국인들의 대규모 자금 유입과 함께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환율 리스크를 피해 실적 개선이 확실시되는 반도체 섹터 위주로 선별적인 매수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역시 정부의 강력한 시장 부양 의지에 발맞추어 공격적이지는 않더라도 꾸준히 매수 우위를 유지하며 수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급 구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변화는 개인 투자자들의 막대한 자금이 예금에서 주식시장으로 대이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1월 한 달 동안에만 시중은행의 수시 입출 금식 예금에서 약 5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뭉칫돈이 빠져나와 투자처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이 자금들의 상당수는 자산운용사의 펀드나 ETF 상품으로 유입되었으며 그 규모는 무려 91조 원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회의적이었던 개인들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리며 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ETF 시장에만 55조 원의 자금이 신규 유입되었다는 통계는 우리 시장의 수급 체력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름을 입증합니다. 개인들이 직접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펀드에 돈을 넣으면 결국 기관이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탄탄한 매수 기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수급의 뒷받침 덕분에 외국인들이 일시적으로 매물을 쏟아내더라도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견조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수가 조금 올랐다고 해서 성급하게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에 나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과거 5,000포인트 선에서 하락을 예상하고 인버스를 샀던 많은 투자자들이 지수의 거침없는 질주 앞에 큰 손실을 보고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는 경계해야 하겠지만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견조한 수급과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신뢰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단기적인 테마주와 장기적인 주도 섹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주도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제 영업이익 성장이 눈에 보이게 증명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도 섹터는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업종이 오르면 지수 자체가 함께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을 보입니다. 반면 테마주는 실질적인 이익의 뒷받침 없이 특정 이슈나 뉴스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모멘텀 플레이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테마에 속한 종목들은 대개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주가 많아서 주가가 아무리 큰 폭으로 올라도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처음에는 단순한 테마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 확인되면서 주도 섹터로 격상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 섹터도 초기에는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테마였으나 실제 수주와 실적이 뒤따르면서 시장의 주도주로 우뚝 섰습니다. 결국 어떤 업종이 처음 움직일 때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 테마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주도 섹터인지 판단하는 것은 오로지 투자자의 몫입니다. 판단의 핵심 기준은 향후 2년에서 3년 내에 가시적인 이익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올해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는 AI 산업의 팽창과 함께 영업이익의 비약적인 성장이 이미 숫자로 증명되고 있는 가장 확실한 사례입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자력 분야 역시 지난 몇 년간 꾸준한 수주를 바탕으로 이익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도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방산업종은 전 세계적인 안보 수요 증대에 따라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조선 또한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원자력 섹터는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강력한 에너지 전환 모멘텀과 함께 핵심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이
서서히 턴어라운드하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로봇 섹터에 대해 언급하자면 현재 이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단순한 테마로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로봇은 AI 시대의 필수적인 하드웨어로서 향후 우주항공이나 방산 등 첨단 산업과 결합하여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주도 섹터입니다. 현재 로봇 기업들의 재무제표상 이익은 미미할지 몰라도 기술적 진보와 시장 규모의 확대 속도를 고려하면 주도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로봇은 단기적인 테마의 속성과 장기적인 주도 섹터의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한 아주 매력적이고 독특한 위치에 있는 업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익 성장과 시가총액의 크기라는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현재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할지 답이 보일 것입니다. 지수가 5,500포인트라는 고점에 도달했다는 공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여전히 저평가된 주도 섹터 내에서 보석 같은 종목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를 매도하고 떠날 때가 아니라 강세장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핵심 주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냉철함을 유지하며 우리 증시를 지탱하는 거시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 좋게도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매우 탄탄한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증시의 하방을 지지합니다.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 시장 역시 독자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유동성이 공급되는 환경이라 자산 가격 상승에 우호적인 여건입니다. 이러한 대외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특유의 모멘텀인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더해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거대한 물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 환원 정책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실현된다면 고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급증하며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배당을 받아도 높은 세금 때문에 망설였던 고액 자산가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대거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지주사나 전통적인 가치주들의 주가를 재평가하게 만들며 시장 전체의 멀티플을 상향시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3월로 미뤄진 정책 발표를 우려하기도 하지만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시장의 생명력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재가 이미 다 노출되어 사라지는 것보다 앞으로 닥칠 긍정적인 이벤트로 남아있는 것이 시장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5,500포인트에 도달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수익 실현을 하고 시장을 떠나기에는 아직 먹을 것이 많이 남은 장세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가파른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건강한 조정을 거쳐 더 높이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근거 없는 낙관론도 아니요 무조건적인 비관론도 아닌 시장의 데이터에 눈을 감는 행위입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어디로 향하는지, 기관이 어떤 섹터를 방어하는지, 그리고 개인들의 자금이 어디로 쏠리는지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스마트해지면서 단순히 감에 의존하지 않고 ETF나 펀드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예금에서 빠져나온 5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주식시장의 하단부에서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야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지금처럼 강력한 유동성 장세에서는 추세에 올라타는 것도 전략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는 격언처럼 지금이 어깨인지 아니면 아직 허리 수준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코스피 5,500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함께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시장의 상승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반도체의 실적 개선과 정책적 혁신이 결합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수급의 질서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스마트한 자금 이동은 우리 증시를 더욱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는 대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있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 조정은 언제나 또 다른 기회의 이름이었습니다. 주도 섹터와 테마를 구분하는 안목을 기르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인 이익 성장에 집중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시장과 함께 성장할 것입니다. 로봇과 우주항공 같은 미래 산업이 주도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수의 숫자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내가 보유한 기업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을 우리 모두 함께 기대해 봅시다. 오늘 제가 드린 분석과 인사이트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어준다면 작가로서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오르며 그 시장 안에서 답을 찾는 과정은 때론 고통스럽지만 결국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우리 증시가 6,000포인트를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응원하겠습니다. 투자라는 긴 마라톤에서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언제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산업 분석과 개별 종목의 숨겨진 가치를 발굴하는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화려한 꽃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저평가의 불을 지나 성장의 가도로 진입한 대한민국 증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투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가이드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씨앗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는 말처럼 우리 모두 근거 있는 낙관주의자가 되어 이 강세장의 과실을 만끽합시다. 긴 시간 동안 시나리오를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모든 투자 결정에 행운과 수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의 찬란한 미래와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응원하며 여기서 이만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